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4일 목요일 오후 5시 53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강했던 것은 러셀 지수와 중소형주 이런 것들이죠. 금리에 민감한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젯밤은 이제 빅테크, AI 테마 이런 친구들은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죠? 보이다시피 빅테크가 안 좋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하락했죠. 그죠? 근데 나머지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어쨌든 나스닥, 빅테크 종목들은 상승률이 거의 없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고용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인데 이 고용지표가 좀 안 좋았다는 겁니다. ADP 고용지표가 예상을 하회해가지고 좀 안 좋은 경우가 나타났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지표는 호재입니다. 금리나 기대감을 더 강화시키는 호재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가만 보시면 페드와치에서 금리나 확률이 87%까지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에서 확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러셀 지수가 강하게 올랐던 거죠. 시장의 분위기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일부 하락한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대부분 다 추세적으로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다 긍정적인 관점을 보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미국 증시 내용 조금 자세히 보자면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이 무거운 저항,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심각한 위기가 있는 거 아닙니다. 미국 증시 계속해서 나스닥 지수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 있는 것뿐이죠. 그죠? S&P 지수는 매우 강합니다. 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역시 무거운 저항, 전고점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직전의 고점이기 때문에 저항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지만 잘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의미 있는 매도세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상승 중이다. 이 정도면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이런 거를 봐도 지금 시장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거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인데 편의상 그냥 변동성 지수라고 하자면은 아무튼 이렇게 쭉쭉쭉 잘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미국 증시의 위험 이런 거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매우 안정적인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박스권이었던 구간이 아래쪽으로 붕괴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저가 랠리를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 빠지면 미국 증시가 안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안정적이다 이겁니다. 하루는 빅테크가 올랐다가 하루는 금리에 민감한 친구들이 올랐다가 하면서 순환매가 도는 거죠. 그죠? 미국 증시의 건전성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참 어젯밤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강하게 올랐다. 그래서 제 저녁에 제약바이오 ETF가 2.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죠? 오늘 이런 점이 한국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좋았으니까 금리나 기대감이니까 코스닥이나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좀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한국 증시는 오늘 반응이 좀 없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반영되진 않았어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한국 증시는요. 일단 지금은 좀 넘어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고점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확실히 강합니다. 대장은 역시 아직까지 고평가 논란이 있든 없든 일단 아직까지 대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섹터가 대장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 채권, 장기 채권입니다. 장기 채권은 금리 인하 기대감 강화에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의미 없죠. 그렇게 강력한 상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채권은 지금 중장기 추세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상승은 이제 끝났을 가능성이 높고 다시 한번 이 바닥을 지금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 자체는 중소형주와 또 혹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주식시장 분위기는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악영향은 없는데 어쨌든 이런 점은 이제 금리에 민감한 주식들에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못 미쳐도 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도 의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채권은 지금 매수하면 안 되겠죠? 다 본 것 같고요. 환율 시장 계속해서 그냥 답답하고 외환 시장. 최근에 금값이 또 좀 삐리삐리합니다. 금값이 그죠? 잘 올라가다가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혹은 2거래일 혹은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부진한 흐름인데 이
약간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이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예전에 주식시장이 금값과 함께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구간이 있죠. 그죠? 이 구간. 이 구간에서 투자자들의 생각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뭐 그죠? 인플레이션 우려. 뭐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그런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나의 자산 가치, 나의 어떤 내가 들고 있는 이 현금의 가치가 녹아나는 거를 방어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강했던 구간이죠. 이 구간이요. 그래서 금값과 주식이 함께 오르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 최근에 금값은 좀 흐름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냥 확실히 조정 중입니다. 물론 이 조정을 보인다라고 해도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조정이긴 해요. 막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가벼운 조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직도 금값은 강하긴 한데, 예전에 이런 구간에서 이 좀 도드라지게 부각되었던 어떤 현금 가치 소멸에 대한 우려를 뭐 방어하자라는 이런 투자자들의 생각이 요즘에는 약간 좀 사드라져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그라들었다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약간 다른 데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냥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와 구글의 시가총액 1등 자리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지 않았나. 아직도 AI 좋아.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팔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 그죠? 현금 가치 소멸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우려는 이제 약간 좀 뒷전이 된 것 같긴 해요. 여전히 시장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어떤 그런 이슈가 조금 뒷전으로 물러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한국 증시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 증시도 예전에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구간에서 코스피가 대폭등을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코스피가 올랐던 것도 뭐 현금 가치가 좀 줄어든다 이런 걸 좀 방어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실제로 환율도 좀 많이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난 몇 달 전 이야기죠. 근데 아무튼 최근에는 이 그런 생각이 약간 좀 뒷전으로 좀 물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환율이 오늘 1473원입니다. 1475원이 사실상 이제 전고점에 해당하는 무거운 저항,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를 환율이 지금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가치 소멸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그런 테마가 약간 좀 주춤하다 보니 지금 상황에 와서는 이 환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려는 거에 대한 추가로 신고가 랠리를 벌이려는 거에 대한 우려가 주식시장에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환율 오르는 게 주식시장 상승과 함께 어떤 이런 게 주식시장의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지금은 이런 걸 주식시장이 약간 걱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든다라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뭐 지금 한국 증시가 좀 약한 이유가 뭐 있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현금 가치 소멸에 대한 그런 우려가 약간 좀 그런 우려가 뒷전으로 좀 물러나면서 이제는 환율이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란 그런 생각이 살짝은 뭐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뭐 약간 좀 불안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증시는 좋게 해석해야 되고 눌림시 매수가 정석입니다. 한국 증시를 하방 베팅할 근거는 아직까지 없고요. 그런 기술적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고 한국 증시는 아직까지 강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뭐 엔비디아와 구글이 시가총액 1등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티격태격하면서 하루는 올랐다 하루는 떨어졌다 뭐 그러면서 이 시장 전반적인 탄력이 상승의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고 뭐 그런 점들이 조금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신경 쓰이는 것뿐이지 아무튼간 뭐 특별히 지금 뭐 한국 증시 일단 문제는 뭐 없습니다.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아래로 빠질 생각은 일단 크게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환율이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환율이 1475원 막 넘어가면서 엄청난 급등 랠리를 해버리면은 그럼 이제 주식시장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우리 한국 증시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것뿐이지 뭐 일단은 분위기는 좋습니다. 아무튼 미묘하게 어떤 현금 가치 소멸에 대한 그런 예전의 그 엄청난 우려가 비교적 좀 뒷전으로 좀 밀려나면서 환율이나 이런 환율이 주식시장에 좀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를 조금은 좀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직까진 뭐다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좋아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다만 상승 탄력이 떨어져 있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신고가 랠리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다 일단 좋게 봐야 됩니다. 오늘은 이 한국 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르고 하이닉스가 빠졌죠, 그죠? 예. 엔비디아와 구글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이고, 아무튼 요즘에 구글이 힘이 있습니다, 그죠? 잠시 미국 증시에서 그 종목들 차트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구글 오타가 났나 봐요. 다시 구글은 보시다시피 정배열입니다, 그죠? 신고가 랠리 중이고 매우 잘 올라가고 있어요. 흠잡을 데 없죠. 근데 엔비디아는 보시다시피 지금 영 약합니다. 바닥을 이제서야 좀 잡으려고 시도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여기가 바닥이냐? 그것도 조금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처럼 한국 증시에서도 좀 이제 그런 차이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한동안 이제 좀 상승이 둔화가 되던 좀 약했던 삼성전자가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힘을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가 여기가 저항이죠, 그죠? 지금 이런 저항을 돌파한 척하는 모습인데 이런 저항을 극복하려는 모습인데 이거 뭐죠? 이렇게 되면 더 가겠다라는 거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가 아래쪽으로 빠지겠다는 생각은 일단 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럴 가능성은 좀 낮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힘이 쫙 빠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보시다시피 오늘 5일선을 깨는 등 물론 이것도 매수 대응이 정석이긴 한데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야? 라는 또 그리고 지금 여기 빨간색 선이 뭐죠? 진한색 이게 21선입니다. 이런 단기 추세선까지 지금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 21선 터치도 못하고 지금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거든요. 아직은 매수의 대응이 정석이긴 한데 빨리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은 이거 쌍고점 만들면서 조정이 매우 깊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라고 해도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초대형주가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빠지는 거는 사실 매우 건전한 거예요. 매우 가벼운 조정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후uk 좀 빠질 수가 있겠다. 좀 그런 우려가 좀 드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형 반도체는 요즘에 조금 움직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상승 탄력이 아무래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좀 강하니까 아래쪽으로 빠지겠다는 생각도 하기 어렵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보시다시피 영 힘이 없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증시가 그래도 뭐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여서 그런지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시장 힘이 아직까지는 좀 빠진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코스닥 150 선물 지수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렇게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못 움직였습니다. 어딜 못 넘었냐? 1625가 저항입니다. 일봉상. 근데 이 자리를 4거래일 연속 넘지 못하면서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물론 이 정도 빠지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눌림시 매수 대응이 맞는데 지금 이제 1625를 돌파한 척 해야 그래야 이제 본격적인 신고가 랠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만큼 이 자리는 의미 있고 무거운 저항이라는 겁니다. 그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좀 이 정도 빠지는 거면 굉장히 선방하긴 하는 건데요. 아무튼 오늘 정도면 정말 시장이 강했으면 오늘쯤 한 번쯤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넘어졌었어야 됩니다. 오늘쯤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서 랠리를 시작해줬어야 되는데 일단은 제 생각엔 그래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적절하게 신고가 랠리를 시작할 만한 이 아주 좋은 타이밍은 일단 한번 놓쳤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방향이 상승 쪽이기 때문에 상승은 좀 시세가 덜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락은 굉장히 시세가 민감하죠, 그죠? 빠져야 될 때 빠지지 않으면 바로 다음날 급반등이 나오고 뭐 그러는데 상승 같은 경우는 뭐 하루쯤 차를 놓쳐도 좀 여유롭습니다. 다음 차가 또 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 상승 베팅의 특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상승의 타이밍을 좀 놓쳐서 아쉽긴 하나 일단 이 정도면은 뭐 괜찮긴 합니다. 코스닥 아무튼 중요한 저항을 지금 넘지 못해가지고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튼 일단 아직까지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좋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이 가야 될 때 조금 놓치면서 약간 좀 서운한 모습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다 조금씩 다 움직임이 좀 미국 증시는 지금 막 힘을 내고 있는데
한국은 예전에 엄청나게 강했는데 이제 다소 좀 이 체력이 확 빠지는 듯한, 갑자기 힘이 확 빠지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긴 합니다. 물론 아직 추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강한데 이 뭔가 확 치고 나가는 그런 힘이 좀 많이 빠진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런 것이 혹시나 이 원달러 환율이 신고가 랠리를 시작하려고 하는 점들이 이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이제 느껴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아까 전에.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요. 다른 나라들 조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차트 좀 띄워놓고 중국 증시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확실히 미국 증시가 힘을 되찾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중국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정이 깊어지겠다.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고점이다. 고점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그만큼 힘이 확 빠졌다. 매도세가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어떤 지켜야 되는 중요한 자리들은 아직까지 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당장 아래쪽으로 많이 간다 이런 건 아닌데 힘이 중국 증시도 확 빠져버렸네요. 그죠? 예.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다. 아직까지는 뭐 매수 대응이 정석이긴 한데 매수를 할 수 매수 대응이 정석이란 이야기까지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매수 대응이 정석이란 표현을 하긴 좀 어렵겠네요. 그죠?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만큼만 보면 고점이 낮아지면서 아래쪽으로 찔찔질 빠지고 있고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대응 지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힘이 확 빠지고 있다. 근데 뭐 중국 증시가 힘이 빠지면 미국 증시가 또 힘이 강해지곤 하니까 아무튼 그리고 중국 증시도 워낙 많이 올랐고 그에 대한 피로감으로 뭐이 정도 빠진다면은 그리고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자리들을 지켜주기만 한다라면 사실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일본 증시로 좀 넘어가 보자면 역시 잘 죽지 않습니다. 그죠? 쌍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빠지겠다는 생각은 없고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다. 그냥 전반적으로 좋게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하방 베팅을 하기에는 다들 시장의 힘이 아직까지는 강합니다. 상방 베팅을 하기에는 이제 일부 힘 빠진 종목들이 일부 힘 빠진 종목이나 지수들이 보이기 때문에 상방 베팅도 조금 좀 이제 부담스러워지긴 하죠. 그래서 종목이나 지수를 상방 베팅 하시는데 종목이나 지수를 조금 선별적으로 잘 고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 탄력이 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쪽으로 빠지겠다는 생각도 딱히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